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간에 임차인이 명의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에서 부인 명의로 임차인이 명의 변경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채무가 많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했을 때, 즉 배우자의 임차인을 변경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이 청구가 못 들어오겠죠. 또 하나 문제는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갖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부부간에는 임차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작성해야만이 또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 1에도 행사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가 임대차 기한이 종료 후 부인 명의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죠.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인 만큼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의로도 임차권이 양도된 것인지 또는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여기에는 계약갱신 요건도 포함해서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남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인 명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렇게 부인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즉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인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남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기존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다음과 같이 1번, 2번, 3번과 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이 계약갱신 요건 1회 행사 후 부인 명의로 새로 계약했다면 임차권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권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인에게 인정하게 되면 2번을 주게 되는 건데, 주택임대차법에서는 1회만 인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계약갱신 후 1회 행사 없이 부인 명의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임차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 1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임차권을 승계할 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종전의 대항력과 남편의 계약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경우는 임차권이 양도된 것을 보기 때문에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남편이 대항력과 그리고 확정일자가 그대로 부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승계하는 조건 없이 부인 명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남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 없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남편에서 부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인 명의 임대차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남편이 이미 1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부인 역시 1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남편이 이미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으므로 추후 부인이 임대차 기한 종료 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특약으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법 보면 표면적 강행 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보장된 1회의 계약갱신 요건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부부간의 임차인의 명의 변경 같은 경우는요, 임차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부부간의 임차권이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이 같이 부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임차권이 변경이 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임차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요.
그건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된 거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고 새로운 계약 속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한 번 더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종전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명의 임차권을 부인 명의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은 기존의 계약이 종료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해지 없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인 명의 변경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차권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첫째, 기존 임차인, 즉 남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해지 합의서를 기존 임차인, 남편과 임대인이 자필 서명해야 되죠. 두 번째는 새로운 임차인과, 즉 부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없이 변경되는 경우 특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쓸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 보증금을 즉 남편에게 반환하고 남편은 새로운 임차인 부인에게 지급해서 부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순서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임차권 명의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절차를 갖추게 되려면 복잡하죠. 돈이 남편한테 갔다가 부인한테 갔다 부인이 다시 임대인의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특약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 후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특약서에 명시해야 되죠. 두 번째 특약으로 명시해야 될 것은 본 계약에서 기존 임차인이 보유한 보증금 반환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 및 재입금 절차를 생략한다. 즉 남편한테 갔다 부인한테 갔다 부인이 다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채권자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항이 들어가는 거죠. 기존 임차인은 이 항에 동의하고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로운 임차인 즉 부인에게 지급해도 좋다는 것을 기존 임차인 남편이 자필 서명을 3항에다가 자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임차보증금 반환 이 채권을 이제 기존 임차인에게는 면책이 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새로운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에 등기된 즉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등기부에 등기된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 변경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째는 기존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신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야 됩니다. 기존의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또 신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다 보면 새로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쓴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할 것이고 또 확정일자도 다음날 오전 10시에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면 이제 5월 10일 날 새로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대항력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신고와 주택인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5월 10일 날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도 같은 날 같은 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걸 갖다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세금 문제인데요. 부부간의 명의 변경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인데 근데 부부간의 명의 변경 증여가 된다도 기본공제가 부부간에는 6억을 기본공제로 내기 때문에 근데 6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또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이 뭐냐면
계약갱신 요건, 즉 계약갱신 요건은 주택 같은 경우는 1회에 하나고 2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항력이 있어야 되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공인임대차법에서는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즉 대항요건을 갖추고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야만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입신고를 안 해도 또는 상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약갱신 요건 2년 또는 상가 같은 경우 10년이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부간에 임차인이 명의 변경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만 명의 변경했다면 임차권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계약갱신 요건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임대차 계약을 명의 변경을 해서 이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할 수 있고 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는 지금 본 강사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부부간의 임대차 계약했을 때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